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까지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없고 관리 대상자는 636명으로 어제보다 15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의심자로 신고된 2명과 2차 검진을 실시한 2명 등 4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 자택 격리는 289명, 병원 격리는 92명, 단순 모니터링은 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대책본부는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볼 때 오는 23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메르스 확산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노인들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마다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요양원과 양로시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노인 450여 명이 이용하던 복지관 무료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북적여야 할 급식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는데 전국 대부분의 급식소가 같은 상황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 일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시장에 식사를 하고 보증한 여러분들이 다 행패에다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무료 차량으로 급식소를 이용했지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결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식사 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하는데? 7, 80대 노인 19명이 생활하는 노인 양로시설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어지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메르스 사태 이후 뚝 끊겼습니다. 봉사자들 손길로 다 이렇게 목욕을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이제 그 일에 매여야 되니까. 메르스 감염 우려로 가족들의 면회가 제한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여파에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메르스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메르스 안심병원 전국 161곳 가운데 경남에는 불과 6곳만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차까지 신청을 받은 메르스 안심병원으로 경남에는 창원의 파티마 병원과 힘찬병원, 한마음병원이, 사천시의 삼천포 서울병원이 지정됐고 진주 고려병원은 내부 점검 후 지정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안심병원 수는 전국의 3.7%, 인근 부산 18개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예정됐던 공연과 전시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 등 6개 공연을 취소하고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등 14개 공연과 1개 전시회는 연기했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스스로 공연을 취소하는 대관업체에는 위약금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롯데에 대해 이제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김해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해 관광 유통단지 사업을 원래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애초 경상남도와 롯데가 맺은 협약서에 김해관광 유통단지 준공일은 지난 1998년 말까지. 하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착공조차 안 된 시설이 더 많습니다.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 호텔, 콘도 등 전체 11개 시설 가운데 6개가 착공조차 안 됐습니다. 김해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가 약속과는 달리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롯데는 하루빨리 원래 계획대로 관광단지 설립의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또 경상남도에도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절대로 휘둘려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생각해서 이번 롯데 아울렛 확장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롯데는 현재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은 또 옛날 우리 창원 지하도에 허가 내준 것처럼 또 돌아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간절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가 사업 변경을 추진할 경우 롯데 불매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관광객을 불법으로 낚시어선에 태워 운항한 혐의로 선장 67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40분쯤 통영시 산양읍 척포항에서 펜션 손님 등 33명을 8.55톤 낚시어선에 태워 인근 해상을 항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 13일 비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9.77톤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5명을 태워 운항한 39살 한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품위 있게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국내 이용률은 많이 낮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미 씨는 지난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전립선 암을 앓던 남편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생애의 마지막 한 달여를 보냈습니다. 완화의료센터에서 보낸 시간은 이 씨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잘해주더만요. 그래서 내가 경상대학원 호스피스 병동식 정말 마지막 갈 때는 이기러 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 영적으로 편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치료 형태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까지 헤아려 돌보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말기암 환자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말기암 환자는 전체의 13%로 이용률이 낮습니다. 첫째로는 부족한 병상. 전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은 56개 병원에 939개 병상뿐으로 경남은 이 가운데 2.4%에 불과합니다. 특히 2년 전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면서 전체 병상의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호스피스 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받던 치료를 중단한다는 오해가 서비스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통증에 대한 치료라든지 식사를 못하면은 식이에 대한 영양 치료라든지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환자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죠. 정부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1,400개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밀양과 진주를 비롯한 내륙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가 지날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일부 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함안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거창과 합천이 각각 28도와 29도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와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위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또 아침까지 일부 내륙과 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 많습니다. 내일도 해안 지역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창원사무소가 개소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등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5억 원 이내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유럽 발전 시장 공략을 위해 네덜란드 국제전시회에 참가해 1,47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경남영업본부가 메르스 예방용 마스크 7,000개를 구입해 창원 33개 영업점에서 고객 나눔 행사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지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조례는 경남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여영국 의원이 지난 4월 도정 질의에서 홍 지사가 미국의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홍 지사 차남이 LA 통상자문관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여영국 도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영국 도의원은 미주 한일일보의 관련 의혹이 제기돼 홍 지사의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도정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홍 지사 측이 뒤늦게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어제부터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감사는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등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고 감사원 직원 2명이 파견돼 2주 정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원대학교가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던 신임 최혜범 총장 취임식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대는 메르스로 각종 기관 행사가 연기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메르스가 진정된 이후 취임식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혜범 총장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